안녕하세요. 눈맛의 비전 마케팅 김원일입니다. 자, 오늘은 기업 프로모션 컨설팅 단계별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광고를 진행하면 어떻게 진행할 거라는 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아마 그 부분에서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예. 솔직히 바로 이제 저만 이해하면 되는 거라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예. 훗날은 제안서를 낼 날이 만약에 생기면은 그때는 디자이너한테 꼭 부탁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모션 기업 컨설팅 단계별 매뉴얼인데요. 이 5가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매뉴얼에 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스크립트를 정리하지 않고 그냥 이 주제를 딱 두고 말하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좀 저만 알아볼 수 있게 좀 정리를 해놨어요. 막상 들으시면 어느 분은 공감을 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이게 뭔 소리야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거를 훗날에 차근차근 뭐 유선상으로 얘기를 해서 훗날에 미팅을 통해서 대화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약간만 이해를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그분은 좀 무서우신 분이죠. 자, 사이트 및 아이템 검토 후 최적화된 광고기의 방향성 제한. 이거는 어느 회사든 똑같죠? 똑같은데 저는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자, 사이트 랜딩 페이지, 대표님들의 사이트하고 랜딩 페이지가 있잖아요. 제가 이걸 만약에 봤을 때 이쪽 시장을 알아봐요. 경쟁률. 우리 사이트는 어떻다 이런 게 아니라, 아, 여기는 광고비 겁나게 엄청 들어가겠구나 라고 경쟁률을 각을 재요. 그리고 블로그로 할 때는 이게 키워드가 생각보다 많지 않네. 개인적으로 키워드가 제가 봤을 때는 2만 개도 5만 개가 쓴 땡큐예요. 그런 키워드는 어떻게든 뭐 경쟁률을 피해서 우리 시장을 틈새 시장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편하고요. 트래픽 누적 가능성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달에 매출이 200이면 다음 달 400이 되고 다음 달 600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를 늘리는 방법은, 매출이 늘어난다는 건 결국 조회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조회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여기 블로그라던가 우리 광고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업종이 존재해요. 개인적으로 차가버섯 업종이 좀 그랬어요. 차가버섯 업종이라고 있는데, 거기 너무 기빨립니다. 그리고 의류 쇼핑몰 쪽, 거기도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곳은 트래픽 누적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템 및 시장 비전인데요. 이런 데가 있어요. 아이템은 보통인데 정말 시장 자체가 너무 경쟁률이 없고 뭐 트래픽 누적이 편하고 뭐 이런 시장이 가끔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자동차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라고 이런 거 아세요? 그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해주는 업종이 있어요. 그런 서비스 이렇게 받아가지고 내비게이션 업데이트해서 다시 배송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업종 같은 경우는 제가 한 8년 전, 10년 전에 문의 받고 했었는데 너무 누적도 잘 되고 너무 쉬웠어요. 근데 애당초 저는 광고를 하면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이런 걸 해주는 회사가 있다는 걸 처음 들어봤었거든요. 하여튼 그런 시장이라는 되게 재밌는 시장이 가끔 꿀 시장이 존재해요. 그냥 광고만 하면 돈이 되는 시장이 존재합니다. 그 많은 아이템 중에서.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꼭 확인하고 해요. 이걸 확인하지 않고 나는 광고 상품 블로그니까 블로그 지르고 검색 광고가 검색해주고 이러면 안 돼요. 피해갈 건 피해가고 잡을 건 꼭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CPC는 우리가 아는 검색 광고죠. 검색 광고 괜찮아요. 의외로 저는 이 영상 끝나고 사이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제 사이트 전 검색 광고로만 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편해서요. 너무 편해요. 광고비 5만원 하는데 문의가 2개씩 옵니다. 자, 블로그도 또 중요하죠. 요즘 인플루언서도. 근데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런 게 왜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블로그의 장점은 뭐라고요?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근데 블로그를 진행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 그건 지출이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고를 하면서 블로그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아이템에 대한 비전, 우리 아이템이 좋은 제품이라는 이런 브랜드를 높이게 돼요. 그리고 TN 전환이라고 했었죠. 광고를 하는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절대 텔레마케팅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텔레마케팅도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2번째. 자, 별개의 사이트 및 랜딩 페이지 제작. 네, 제가 다른 분들 만약에 다른 대행사 같은 경우는 뭐 광고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이트 내에서 이거에서 뭐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근데 여기 랜딩 페이지가 효과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으면 뭐 사이트 핑계 대기 뻔하잖아요. 근데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반반이에요. 근데 저는 애당초
그냥 따로 그냥 사이트 있으면 그냥 그러니 하고 저는 따로 나가려고요. 그거를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법인 회사에 있었을 때 저 말고도 이사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그분도 마케팅을 한 14년 하셨던 이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저랑 좀 다른 카테고리를 하셨던 약간 언더 마케팅 쪽이세요. 뭐 토토라던가 이런 쪽이셨는데 그분이 생각하는 마케팅과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은 너무 방향이 서로는 알고 있지만 서로 취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사 이제 본사에서 마케팅을 해서 저는 이렇게 진행하고 그분은 이제 그분한테 진행했었죠. 예산은 각자 5천씩 가져가서 반반 나눴습니다. 1억이란 예산에서 저 5천, 그분 5천. 근데 저는 뭐랄까 블로그는 저는 물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량이 올라가니까 우리 회사 본사에 막 쓸데없는 막 잘못 써진 블로그가 막 올라가는데 그분은 약간 물량보다 질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뭐 인플루언서 같은 분들이 약간 이렇게 우리 사이트 업체명 쓰면 이렇게 막 상위 노출 그런 용도인데 이상하게 그분 거만 올라오고 자꾸 저희 거만 알바가 쓴 것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의도가 나눠지니까 시장이 덜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시행착오를 느낀 거예요. 그때. 그래서 아싸리 할 거면은 내가 이 물건만 판매해서 매출만 올려두면 되잖아요. 이 아이템만 브랜드만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요즘 몇몇 회사에서 하는 판매 대행사, 그러니까 대표님들 아이템을 대신 판매를 해주는 그런 프랜차이즈 개념일 수도 있고 이런 별개의 개념을 하면은 제가 대표님들 아이템에 뭐 눈맛의 비전 마케팅이면 저는 피맛의 비전 마케팅 이름을 다르게 해도 전혀 이제 시장이 겹치지가 않잖아요. 이게 되게 별개로 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 이유가 분리하는 이유. 이거는 대표님들 브라우스가 아니라 저 브라우스 쓴 겁니다. 아시다시피 스크래트 없이 저는 써놓고 바로 이것만 보고 그냥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빠지는 내용도 있지만은 반대로 진정성 있게 사례를 많이 말씀드린 부분도 많아요. 약간 반반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해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저와 미팅을 커피 한 잔이든 소주 한 잔이든 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 광고가 겹치면 비효율 가능성.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키워드가 겹치면은 마케터가 우리 내근직을 쓰는 마케터들 아니면 이제 재택 알바로 해서 저희가 채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실수로는 있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실수를 하신 분들이 그리 이상하게 잘 올라갑니다. 잘 올라가서 안 떨어져서 그 블로그를 삭제해야 돼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두 번째. 확률 경쟁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 이게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자, 확률 경쟁. 여러분들 검색 광고를 만약에 진행해 보셨잖아요. 저는 검색 광고라는 게 너무 편하고 쉬워요. 다른 분들은 되게 지출을 많이 내시는데 저는 검색 광고를 하면서 이만큼 세상 편한 게 없어요. 블로그는 만약에 제가 누군가에게 제안을 한다고 하면은 잠시만요. 이게 저품질 먹은 블로그인데요. 이 블로그는 그냥 제가 아는 분들한테 이렇게 블로그로 이렇게 하라고 이해도를 도와주면서 제안 쓸 때 용도예요. 죽은 블로그로 그냥 뭐 살리려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애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파워포인트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블로그로 제안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저는 글을 쓰다가 이제 블로그를 이렇게 쓰면 하나 뭐 상위 노출 시키는데 한 5분에서 10분, 20분은 들잖아요. 근데 검색 광고는 내가 여기 사이트다 진정성 있게 블로그 같이 이렇게 글을 써놓고 그냥 검색 광고에다 등록만 하면은 뭐 클릭당 3,000원. 근데 문의가 들어왔는데 그게 200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편하게 해요, 좀 뭐든. 그래서 저는 검색 광고를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너무 진부해서 싫어하시더라고요, 많이들. 이게 왜 좋냐면, 자,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확률성. 검색 광고는 별게 없어요. 투자 대비 한 상태에서 우리 업체가 그냥 뭐 펜션을 해요. 자, 검색 광고를 진행하죠. 근데 여기 이거 메인 키워는 죽음이죠. 제주동 수영장 펜션이라고 할게요. 약간 카테고리가 좀 걸리게. 자, 수영장 펜션 이렇게 나오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막 광고를 한다고 하면은 자기 업체 하나만 올려요. 근데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검색 광고는요. 한 사이트당 사업자 등록증 기준이잖아요. 제 와이프라던가 지인들한테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3장 따요. 그 다음에 저는 무조건 3개를 만들어요. 3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랜딩 페이지를 왜 3개를 만드냐면 같은 내용인데 조금 사이트도 다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3개를 1등, 2등, 3등을 그냥 똑같이 광고를 검색 광고 계정을 3개 만들어서 3개 다 올려요.
왜? 검색 광고가 뭐예요? 자, 죄송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실수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정해진 가금이 비용이 지출되죠? 그냥 검색 광고보다 CPC. 안 써져 있네. CPC가 뭐예요? 클릭당 과금된 방식.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고 돈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클릭해야지 돈이 나가요. 맞죠? 그러면은 기존에 이렇게 이렇게 확률 쌓이면은 우리가 좀 다르게 사이트를 아이템을 만들어서 1, 2, 3등을 올리면 되잖아요. 왜? 클릭될 때마다 돈이 나가는 거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이런 생각, 이렇게 하면은 그 광고 예산이 배로 들지 않습니까? 광고 예산이 배로 드는데요. 2,000원, 4,000원을 더 들어서 문의를 하나 받는 게 전 더 이득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더 이득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수종장 펜션 아니면 뭐 대출 키워드면 뭐 대학생 대출 뭐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거 클릭당 그냥 10만원, 20만원인 거 아시죠? 5번 클릭하면 100만원인데 이런 것은 죽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돈이 된다 안 된다는 좀 제가 보통 판단하는 편이에요. 근데 웬만하면은 말했잖아요. 사이트가 많으면 좋아요. 키워드는 많으면 좋고 사이트는 많으면 좋고 다다익선. 여자도 많으면 좋고 돈도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지출만 많으면 패망이고요. 자, 어쨌든 저는 항상 검색 광고는 할 거면은 무조건 사이트, 그러니까 사이트 본사 사이트 거 우리가 만들 거 하나만 더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본사 빼고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배포하듯이 돈 들이지 않고 우리 마케터든 이런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주면서 랜딩 페이지 3개, 10개 만드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나중에 이거 이해하시면은 의미를 이거 왜 안 했었지? 3개 만들어야지. 아니에요. 왜 3개냐면은 자, 우리가 그 검색 광고가 보통 이제 여기 PC 버전은 10에서 15개예요. 더보기까지 포함해서 1, 2, 3, 4, 5, 6, 7, 8, 10개죠. 모바일 버전 아시니까 모바일은요. 만약에 대학생 대출을 치면 10개가 안 떠요. 모바일은 검색 광고 3개만 뜹니다. 뭐 바뀐지 모르겠는데 제가 솔직히 마케팅을 오래 해요. 그래도 뭐 살짝 한두 시간 둘러보면 또 똑같이 잘합니다. 일단 제 기호는 3개예요. 그래서 모바일도 뭐 조회수 뭐 100명밖에 안 되는 곳인데 잘 생각해보세요. 모바일에 100명밖에 안 되는 키워드가 있는데 100명이 어디야? 근데 100명을 10개 키워드를 찾으면 1000명이죠. 1000명에서 1, 2, 3등이 다 우리 거야. 모바일로 검색했는데 이렇게 1, 2, 3등이 다 우리 거야. 그러면 그거 다 우리 돈이잖아요. 예. 절대 우리 온라인 네이버 시장은요 2차 시스템이에요. 절대 경쟁률이 붙으면 안 돼요. 경쟁률이 붙는 순간 돈 싸움이에요. 지출이 심해져요. 예, 2차 시스템 저렴한 가격으로 똑같은 예산으로 클릭을 많이 받아라. 그럼 지출을 줄여라. 이거는 기초죠. 자, 3번째. 새로운 조직 세팅을 해야 하기에 어처명에 대한 제한에 벗어날 수 있음.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청주 과외라고 검색을 해요. 이건 제가 예전에 했던 곳이네요. 이렇게 업체.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게 사실은 한 업체예요. 이거 이미지 똑같죠? 제 방식이에요. 이렇게 랜딩 페이지를 말아서 확률 싸움으로 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업체명만 좀 다르게 바꿔서 다르게 한 건데 이건 사실은 똑같은 하나의 샘플이었어요. 제가 여기 시작했을 때 타클래스 했을 때 한 5개 랜딩 페이지 만들었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엔 이 시기여서 1부터 5를 다 저희가 관리를 했어요. 이것도 저희가 이제 제가 맡기는 사이트 회사 그분이세요. 자, 여기 안 떠있죠. 사업자 등록증 안 떠있죠. 어떠한 사이트든 맨 하나의 사이트 사업자 등록증이 기재가 돼야 돼요. 근데 이런 랜딩 페이지는 안 해도 되죠. 자, 뭔지 이해 가시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EC 컨설팅을 했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한 업체로 이렇게 광고를 하면은 막 섞여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업체명을 조금 다르게 바꿔서 광고를 하는 게 훨씬 더 분쟁도 안 생기고 나중에 보고 트래픽 조회, 시장 조사하기도 편하고 DB 뽑기도 편해요. 이거는 이 사이트는 전환율이 좋았네. 이 사이트는 조금 보통이네. 이 사이트는 안 좋으니까 이것만 바꾸자. 어때요? 괜찮죠? 한 사이트로 광고를 하면요. 어디가 효과가 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뭐 광고대에서 뭐 몇 명 클릭을 했고 몇 명이 문의를 줬어요. 뭐
뭐 카운터 로고 분석이 썼어요. 아 그거 머리 아파요. 그거 들을 시간이 없어요. 매출이 들어와야죠. 돈이 들어와야죠. 그래서 저 아싸리 그냥 제가 자체 사이트에서 자체 페이지를 아예 만들어서 여기에서 문의가 들어오면 아예 저희가 넘겨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괜찮죠. 물론 나쁜 놈들은 이런 DB도 뭐 돌려먹긴 하겠는데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미팅을 통해서 왜 안 그런지 나중에 이런 프로그램 전산 프로도 같이 공유할 거예요. 예. 자, 세 번째. CPC 시스템 구조 최적화. CPC가 제가 말씀드렸죠? 검색 광고예요. 그리고 이 구조 최적화. 제가 아이고 잘못했네요. 이 구조를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구조예요. CPC를 정말 할 줄 안다면 어떻게 관리한다는 그건 기초고요. 확률성. 모바일에 최대 3개가 1, 2, 3이 뜨면 우리가 3개를 1, 2, 3 올린다. 그리고 PC도 10개라면은 3개 정도 올린다. 확률상 5개, 10개도 할 수 있는데 이러면은 너무 티가 나서 제재 먹을 수도 있거든요. 저격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티 안 나게 3개예요. 예, 뭐든 과하면 걸립니다. 온라인 시장은 하나의 뭐랄까 낚시 좋아하세요? 낚시 사람 많은 곳에서 명당인 줄 아는데 사람 많은 데서 낚시하면 명당이 아니잖아요. 근데 많지는 않지만 나 혼자 가서 쉬지 않고 대물을 낚으면은 그건 황금 어장이라 부르잖아요. 온라인 시장도 낚시랑 비슷해요. 나만 가지고 있는 키워드에서 나만 돈을 벌면 그건 정말 나만 아는 황금 어장인 거예요. 이런 키워드를 늘려가야 돼요. 자, 구조. 제가 이걸 왜 썼냐면요. 이거 보고 기억났어요. 이거 블로그 왜 했을까? 저는 광고는 이렇게 생각해요. 광고? 난 청주 살아. 나는 광주에 살아. 과외가 필요한데 수학 과외가 필요해. 검색했을 때 또 뜨죠? 이것도 제가 키워드 잡아준 거라서. 똑같아요. 내가 광주에 사는데, 우리 아이가 수학 과외가 필요해. 그래서 광주 수학 과외 검색했어요. 그래서 눈깔이 띄는 게 전체 마케팅이에요. 이게 상위 노출이에요, 대표님. 그리고 블로그도 이렇게 뜨면 상위 노출인 거고. 근데, 마음 같아서는 키워드가 이런 과외 키워드도 한 거의 10,000개 가까이 5,000개 돼요. 의외로 많아요. 과외 키워드도 5,000개가 되는데 이 5,000개를 블로그로 진행하면은 견적이 얼마나 날까요? 안녕하세요. 어디 커뮤니케이션이죠? 블로그 마케팅 진행하는데 이 키워드가 한 2,000개 되는데 올려주는데 견적은 얼마나 나올까요? 1억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진행하시겠어요? 틀렸죠? 제가 블로그는 어땠다고요? 돈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좀 짜맞춰서 최적화, 그러니까 초기 때는 한 숟갈에 배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 단점과 장점을 보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초기는 CPC 시스템 구조 최적화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어떻게 자? 키워드 검색 광고는 그냥 충전해놓고 돈만 입금하고 그냥 키워드 누르면 바로 노출되잖아요. 해당 업종이 관련돼 있으면. 근데 블로그는 배포가 쉽지 않아요. 막 2,000개를 올리는데 엄청 오래 한 몇 달 걸려요. 아니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야 돼요. 그죠? 근데 검색 광고는 뭐 조회수가 그렇게 적은 데 같은 경우는 최저 단가 70원이지. 근데 보통은 요즘 최저 단가는 없고 보통 1,000원, 2,000원 하겠죠? 올리면 바로 올라가잖아요. 자, 클릭당 과금 되죠. 그러니까 키워드를 많이 올려도 클릭 돼야지 돈이 나가는 거니까 오히려 조회수가 적은 걸 잡기에 최적화되는 것다고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블로그는 클릭당 과금이 되지 않는데 배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회수가 높은 곳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짜잘한 키워드 같은 경우는 검색 광고를 진행하고, 여기는 전화는 높은데 검색 광고에 돈이 너무 지출이 심해. 메인 키워드야, 약간 메인 키워드야, 중요 키워드야, 이런 데는 블로그를 올리시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렇게 늘려가는 거죠. 그리고 다수의 랜딩 페이지, 아까 말씀드렸죠? 검색 광고 이렇게 뭐 랜딩 페이지 3개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오랜 시간이 안 걸려요.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뭐 10개라는 블로그를 올리려면요, 하나의 블로그 하나 보통 2개를 써요. 우리가 만약 블로그 키운다고 하면. 근데 요즘 인플루언서 파워블로그는 보통 포스팅이 200개, 500개, 1000개 이래야 돼요. 그거 키우는데 하루에 2개고 어느 새를 키워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씩 메꿔가, 정확히 하면 장단점을 진행하자는 게 아니라 장단점을 조금씩 메꿔가는 거예요. 어디? 그 이상의 경지로 가기 위해서. 더 그 이상의 경영을 하기 위해서. 자, 상위 노출은 쉽지만 가금이 발생한다. 맞아요. 가금이 발생해요. 맞잖아요. 클릭당 돈이 나가는데 제가 메인 키워드는 누르면 가금이 지출이 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왜 지금 좀 뜸했냐면요, 저는 이거 보고 얘기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미 미리 얘기 다 한 거예요. 이래서 좀 당황을 했습니다. 살짝.
자, 상해 노출했을 시 가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적장이 효께 보인다. 이것도 여기서 미리 또 설명을 했네요. 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광고주분들 보고 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보려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설명드리려고. 지금 이건 말 그대로 저는 지금 현재 버라이어티 CC가 이 주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유일한 공통점은 뭐다? 결국은 상해 노출했었을 때 우리가 여기에 올라가고 블로그에 상일, 근데 상해 노출했는데 하나만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많은 키워드에 우리께 글이 많이 올라요. 그래서 확률 싸움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께 많이 올라가지. 클릭률 100%, 클릭률 50%. 어떻게 보면요, 그 모바일 검색 있죠. 모바일 검색 광고 3개 올렸다 했잖아요. 그 3개 중에서 3개 닿으면 클릭률 100%인 거예요. 웃기게도. 맞잖아요. 똑같은 광고비에 똑같이 3개 올라가는데 뭐를 누르든 예, 전환율 100%인 거잖아요. 클릭률 100%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클릭률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어디 가서 말을 하면 별로 안 좋아요. 어디에도 광고대에서 뿌리지도 보여주지 마세요. 그냥 알고만 있으면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여러 있어요. 예. 약간 할 줄 아는 분들 보면은 이런 거 저만 생각한다는데, 아니 이거 이 정도면은 그냥 기초예요. 기초 단계입니다. 근데 이런 기초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 CPA 파트너 및 전문 어필리에이트 런치. 그러니까 CPA가 뭐냐면요, Cost per Action. 발음 참 더럽죠. 이씨 컨설팅 같지 않죠. 저는 마케팅만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Cost per C는 클릭이잖아요. 클릭당 도래 방식. 이것도 똑같아요. Cost per Action. 그러니까 액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는 CPA 업체를 알게 보실게요. CPA라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직접 보면서. 어디 보자. 이게 CPA예요. 이거는 마케터들이 이걸 보고, 미즈 케어 솔루션에서 내가 블로그를 운영해서 한 명 가입당 14만원 준다는 이런 이벤트입니다. 가끔 자주 보셨죠, 여러분들? 정작 여기는 하진 않지만 회원 가입을 해놨다고 한다. 자, CPA. 뭘로 할까요? 저는 이번에는 자격증으로 갈게요. 자격증으로 가서, 이거 아이템 괜찮네요. 수산물 품질관리사. 저는 괜찮아 보여요. 자, 캠페인 대충 생성하고요. 자, 이게 제 개인 코드예요. 제가 이걸 블로그에 올려서 사람들이 클릭을 하면 이렇게 떠는 거예요. 근데 랜딩 페이지가 이거 좋은 줄 알았는데 이거 부실하네요. 많이 부실합니다. 여기다 제 이름 쓰고 연락처 쓰고 나이 쓰고 무료 상담까지 누르면은 이 DB, 제 전화번호 이 DB가 그 페이지로 잡혀요. 이게 CPA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블로그에 운영을 해서 이 사람들이 상담 시점까지 눌렀을 때가 액션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게 CPA예요.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르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거 생긴 지가 10년 넘었는데 제휴 마케팅 한 게.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CPA 광고를 하세요라고 말한 동시에 대행해드릴게요 말한 부분도 있는데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런칭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알바리치라는 만약 이런 제휴사에서 자기들이 아이템을 이점을 시켜서 마케터를 고르게 해서 하는 방식이잖아요. 저는 이거는 1대 다수잖아요. 그러니까 알바리치라는 하나의 매체가 있고, 이런 마케터가 있고, 여러분들에는 매체사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매체사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마케터가 5,0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정말 보통 20명, 30명이 매달려서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00명은 만들어야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자체적으로 알바리치가 아닌 저희 회사, 제가 자체적으로 마케팅하는 사람들도 교육도 시키면서 레벨링도 시키고, 광고주가 저희 회사, 저희 쪽에서 CPA를 런칭할 거예요. 근데 이 CPA는 막 광고주 아이템 막무가내 모집해서 막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광고주들 아이템을 블로그를 포스팅하게 할 거예요. 이해가세요? 원래는 예전에는 기업 내에다가 제가 이사할 때는 기업 내를 런칭을 해줬는데요. 그때 대표가 친구였는데 다단계를 만들자 뭐 헛소리 해대가지고 싸워서 법인까지 성립을 하고 그냥 따로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자체적으로 그 회사 내에다 이제 어필레이터 할 줄 아시는, 정말 남들이 아는 이제 뭐 광고 대행사가 해주는 그 시점을 빼고 본질적으로 그래 1대1로 바로 만들, 이게 비전이에요. 누군가의 손에 걸치지 않고 우리 손으로 전문 공생강을 이루는 이런 마케터를 런칭하는
만들어가는 이 구조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 런칭을 하면서 이 CPA도 단점이 존재해요. 솔직히 온라인이라는 게 솔직히 깨끗한 것보다 더러운 게 훨씬 많아요. 이 CPA가 액션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 이렇게 연락처면 돈 준다는 거네. 한 건당 11만원 5만원인 거네. 그러면 자기 지인한테, 다른 지인한테 지역만 다르게 써서 구라치면서 올려요. 상담하면, 저 문의줬는데 그냥 딴 데 할게요. 그래서 광고주들은 이렇게 서로 입을 맞춰서 사기를 쳐도 돈을 줘야 돼요. 이게 좀 웃기죠. 그래서 이런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1대1 런칭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CPA가 좋은 줄 알고 진행했다가 오히려 과금, 지출만 와장창 깨진 분들 많아요. 근데 그게 어쩌다? 잘못 운영하신 거라고요. 회사 내에서 해야 되는 거지 회사가 맡겨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잘 캡처하셔야 돼요. 해보신 분들만 이해하신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CPA를 진행하는데 세 가지를 나눴어요. 자, 세 가지. 외부.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 제휴 마케팅이죠. 제휴 마케팅에서 어느 정도 마케터들을 모집을 해요. 근데 전 이런 분들 잘 찾아요. 근데 이 외부는 제가 뭐 인터넷 재테라던가 이런 아닌 지인분들한테 제휴 마케팅을 하면서 어떤 키워드는 전환이 되고 이분을 했었던 블로그 포스팅이 저한테 공유가 돼요. 저는 그거를 내근직 어플한테 공유를 해서 레벨링 시킬 거예요. 뭐 영업회사 같은 데 보면은 정말 잘 되는 스크립트 아니면 영업사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그 최고 매출을 내면 그 사람의 스크립트는 저장이 되고 그거를 신입들한테 공유가 되잖아요. 네, 맞아요. 레벨링용입니다. 이쪽은 레벨링을 하면서, 왜냐면은 내부에다 단장 어필리티를 모집한다 해도 수가 3명일 수 있고 한 달에 5명일 수도 있어요. 이런 전문 마케터를 꼬시기 정말 힘듭니다. 키우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외부로 어느 정도 DB를 확보하면서 샘플링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회사, 우리 아이템이 이만큼 잘 팔린다. 이거는 지금 광고 대행과 기업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말 그대로 우리가 사업을 잘하면은 아래 우리 아이템 판매해준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근데 그 판매해준 사람은 무료로 해준 사람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건 광고 회사든 광고 회사에 우리가 껴서 같이 하시는 사업가 기업이든 똑같아요. 그쵸? 누가 이득 보자는 거죠. 우리 쪽에서 만든 이런 분들이 사람이 제사인 거죠. 자, 그럼 이쪽에선 데이터를 뽑고 이쪽을 레벨링 시키면서 점점 늘려가요. 한 달, 두 달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요, 누적이에요. 트래픽 누적, 사람 누적, 매출 누적. 전 누적을 안 되면은 하지 않습니다. 누적이 안 된다는 건 다시 초점, 본질을 돌아가야 돼요. 그쵸? 그리고 프로셔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뭐 화장품이라던가 이런 아이템을 다뤄요. 그 아이템을 저희 회사에 공유 좀 해주세요. 좀 체험단 주듯이 한 100개 정도 이렇게 주세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이거를 최저가로 판매를 하게 해서 오프라인 쪽으로 다단계죠. 프로슈머, 생산관 판매.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우리 사무실에다 100명 정도 세팅할 건데, 정말 좋은 아이템을 애들이 다른 데 가면 5만 주고 사도 있고 2만 5천 주고 사면 좋잖아요. 그 아이템도 사면서 지들 지인한테 배포용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체험단으로도 쓰고 매출도 만들고 또 반대로 판매도 하고 바이럴도 하고 이렇게 안전적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다 섞였어요. 오프라인도 섞였고 온라인도 섞였어요. 사실은 저는 다단계를 엄청 싫어했는데요, 이제는 좋아하게 됐습니다. 왜냐면은 온라인 쪽으로만 이렇게 불안리는 방법을 하면요, 1년 매출 1억이에요. 근데 오프라인과 하고 TN도 같이 돌리면 1억이 10억이 돼요. 예, 매출이 더 벌 수 있다면 해야 돼요. 그리고 바이럴이라는 거는 좋은 아이템을 공유할수록 퍼지고 그걸 온라인에 쓰면 온라인과 똑같은 거예요, 결과는.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억지 눌리긴 한데요. 뭐 좋은 게 좋은 거죠. 아이템 자신 있으세요? 그러면 제 사무실에다가 두겠습니다. 팔리겠죠. 잘 팔립니다. 그리고 자, 5번째, CPS 기업에 최적화된 판매 대행사. 예, 저는 광고 기업 컨설턴트를 하면서 이렇게 무수한 100명 세팅한다는데 제 목표는 1000명이라는 어필레이트를 제가 지고 있는 거예요. 판매를 대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CPS 여러분도 아는 거예요. 마케터가 판매한 금액 일조수를 지불하는 방식. 보통 영업사원들이 가져간 방식이죠. 영업사원들 뭐 100만원의 인센티브 혹은 인센티브 월급은 기본금은 얻는데 100% 인센티브 대신 수수료가 엄청 세죠. 근데 이 온라인이 참 재밌습니다. 이 쿠팡 파트너스 들어보셨죠?
여기에 10,000명이나 마케터가 대충 있다고 하면은 자신들이 이렇게 쿠팡 파트너스가 죄송합니다. 쿠팡 파트너스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얘네 이렇게 어치 이름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뭐 전동 킥보드, 저는 솔직히 전동 킥보드를 엄청 좋아해요. 저라면은 이거보다는 한 50만원, 60만원대로 살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자기가 아이템을 고른 것도 취향이죠. 이렇게 여기도 똑같아요. 링크가 존재하죠. 이 링크가 존재합니다. 이거를 똑같이 블로그에 이럴 것 같아요. 전동 킥보드 자이로콤 최저가 가격 비교 뭐 이런 여러 가지 무수한 키워드가 존재하겠죠. 거기서 블로그 상에 노출시키고 그 사람들이 블로그 글에 있고 다 뭐 이런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와요. 여기서 구매가 이루어지죠. 구매가 이루어져서 여기에 2% 쿠팡 파스는 2%로 알아요. 2%를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에 100만원을 내면 2%면 그 금액을 주는 거죠. 이렇게 예시를 남긴 거예요. 근데 이런 예시가 또 단점이 존재하는 게 뭐냐면요, 회사 내에서 내근자는 전문가가 탄생하진 않아요. 데이터베이스도 안 뽑히고요. 심지어는 이 아이템이 판매가 되더라도 솔직히 지금 단점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단점이라고는 기업도 아니고 대행사도 아니고 피해를 보는 건 솔직히 뭐랄까, 이거를 하는 파트너들이에요. 우리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들이 피해를 봐요. 왜냐고요? 저품질 먹습니다. 그죠? 연간이 자동 완성화가 뜬다는 거는, 이게 자동 완성화죠? 그만큼 조회수가 많다는 거예요. 저품질 먹어요. 진짜 먹습니다. 뭐 파워블루가 안 먹었다 하잖아요. 걔는 한 달에 20만원 뽑은 애들이고요. 정말 잘하는 사람은 1000만원 찍어요. 한 달에 800에서 1200 찍는 애들 블로그 저품질 먹어요. 네. 조회수는 많은데 매출을 안 나오는 애들은 이거 전혀. 이런 분들 있어요. 자기가 여행 블로그에 대한 글은 잘 쓰지만 우리 펜션 티켓 좀 팔아보자 하면 전혀 못 팔아요. 이게 뭔 차이인지 아시겠죠? 판매하는 블로그하고 그 블로그를 설명하는 브랜드하고 전혀 달라요. 예, 이런 모순성이 존재합니다. 저는 브랜드를 잘 못 쓰지만 판매하는 건 되게 잘해요. 예. 그래서 회사 내에다가 CPS 기업 최저가 판매 대행사, 즉 전문 마케터를 계속 늘려가셔야 돼요. 우리 물건을 잘 파는 블로그. 왜 그러냐면요, 요즘 블로그 시장 많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같이 뭐 최저가 블로그, 상위 노출용 블로그를 만들어서 이제 막 전문가도 아닌데 뭐 이미지 떠서 뭐 샘플링 써서 뭐 글 쓰는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정말 컨설턴트다운 정말 그 아이템에 대해서 전문가가 써야 돼요. 자기가 여행에 대한 전문가면 여행 블로그. 내가 뭐 차가버섯에면 차가버섯 암 하면 자기 좋은 그런 지식까지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일바 알바 이런 분들의 그런 지식이 있겠냐고요. 없으면은 그 블로그는 품질지수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업에 원하는 인재도 탄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깨서 내근질 늘린다는 거는, 우리 사람 늘린다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아이템이 좋아야 되고 우리 아이템이 최적화가 돼야 돼요. 여기 보면 10회에서 기업한데 파워블로그 써놨죠. 파워블로그와 컨설턴트라는 전문 양성을 계속 늘리면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살아남지 못해요. 광고 대행사든 혹은 광고 주분들도. 광고비는 점점 비싸집니다. 상위 노출하기는 점점 그 블로그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고요. 그런 분들은 점점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회사 내에서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회사 내에서 키우기 쉽지 않죠? 그게 저는 말 그대로 판매 대행사를 생각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이템을 판매해줄 사람들을 저는 1000명을 세팅하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1000명 하냐고요? 의외로 빨리 만들어요. 불과 청주에 그런 사례에 있는 회사 이사님이 계시는데, 초창기에는 15명 시작했는데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블로그 포스팅 해주는 직원이 150명이 됐어요. 근데 그걸 전국으로 하셨는데 제일 큰 곳인데, 저는 이제 그분이랑 같은 공동 업종이라서 거기는 마케팅 회사 아니에요. 교육 쪽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약간 좀 얘기를 하면서 한 3년, 2년 정도를 공부했었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숙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만에 1명에서 50명까지 금방 늘렸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원하는 지역, 그리고 온라인 시장에서 하면은 금방 세팅됩니다. 6개월이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요.
그리고 제가 자신 있는 게, 뭐 만약에 보험하세요, 대출하세요, 식상하잖아요. 제가 하는 아이템은 어린 친들도 보면 혹할 만한 아이템. 그러니까 저도 파트너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이런 알바 생활을. 그거를 거기서 17년 마케팅 17년 차니까 거의 17년 전서부터 바닥부터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만의 비전이 또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정말 기초적인 뭐 어느 광고를 진행하든 정답 어떤 상품이든 정답을 가야 돼요. 블로그가 효과 있다, 검색 광고가 효과 있다가 아니에요. 어떤 검색 광고도 효과를 무조건 나게 해야 되고 블로그도 효과를 나게끔 운영을 해야 돼요. 모든 정답을 만든 상태에서 계속 조직을 늘려가야 돼요. 제가 아무리 블로그를 판매를 잘한다 해도 저 하루에 블로그 2개밖에 못 올려요. 근데 제가 10명을 키우면 그 사람들 10명을 키우면 한 사람당 2개씩 올려도 10배가 되잖아요. 100명이 되면 100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영을 통해서 최고의 마케팅의 시너지를 만든다는 경영 마케팅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였어요. 경영 마케팅. 원래 보통 마케터들은 리더십이라는 게 없어요. 이 마케팅 하는 사람 보면요, 자신들이 하는 게 최고고 자신들이 하는 영역에서 뭐라고 하는 거 엄청 싫어하세요. 예,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도 또 노하우를 안 알려줘요. 알려주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참 별것도 아닌 건데 안 알려줘요. 블로그 상위 노출 제목 쓰세요. 남들과 교차하는 글 쓰세요. 이걸 이거 이렇게 간단한 건데 뭐 이렇게 하면 얼마가 들어오죠. 오늘 블로그 3개 썼는데 10,000명 들어왔죠. 사람들 와 박수치고 있고 쉽거든요. 그런 거 이제는 마케터도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이제는 기업, 국내에 올라온 네이버는 포화잖아요. 심지어는 요즘 유튜버 보면은 뭐 이런 게 많아요. 해외 구매 대행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이거를 좀 공부 중인데요. 이거를 또 뭐랄까, 제가 앞으로 어플을 하나 만들 건데 그 어플은 해외로 나갈 어플이에요. 왜냐면 지금 제가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무역업인데 베트남에서 침양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만들고 계시는 분은 다큐멘터리도 나오시는 약간 그런 멘토세요. 그분 아이템을 제가 가지고 오고 그분만큼의 좋은 퀄리티 좋은 아이템을 해외 구매된 우리 쪽에서 세팅을 해서 우리 해외 아이템을 만들어서 저는 해외 글로벌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느 정도 여러분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세팅이 돼야만 제가 해외 구매로 같이 진행하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뭐 단계별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초기는 이렇게, 이거는 말 그대로 초기예요. 초기를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전도 내정을 좀 다스려야지 그 후에 제가 말하는 비전을 치고 나가는 여지가 생겨요. 이렇게 기초적인 건가? 기초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조금은 기초적인 이 부분을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블로그를 진행해야 돼요. 키워드 이걸 얼마나 조회수 나는데 이걸 해야 돼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블로그를 그냥 상품같이 파는 거지. 저는 블로그가 정말 블로그답게 집단으로 운영돼야 되고, 검색 광고도 아까 집단같이 계속 체인전 늘리듯이 파이프라인이 되듯이 계속 조직은 늘려간다고 생각을 해요. 제 마케팅은 광고 대행사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광고 대행을 하고 맞지는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기업 컨설팅이라고 해도 너무 잘 알려줘요. 그래서 생각한 게, 진짜 나도 마케팅, 내 조직도 만들고, 대표님 같이 하시는 분은 조직도 같이 만들고, 서로 위인관계를 해서 서로 카드를 오픈하면서 나아가자 라고 해서 기업 컨설팅이라는 개념으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시도를 하고 있는 여지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처음 시도예요. 국내에서 이렇게 하는 건. 기존에는 뭐 갤럭시 폴레드 그때 제가 이사였는데 거기도 야나두 같은 기업을 만들고 싶어서 했었는데 대표님이 리더십이 없어요. 한번 크게 대여본 사람은 그쪽 부분에서 두려움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도 한 1년을 잡아먹다가 느낀 게, 귀찮다. 대표님, 그냥 제가 대표님 아이템 따로 제 랜딩 페이지 만들어서 나간 다음에 다른 업체 이름을 써서 대표님 아이템 진짜 판매해서 판매 금액에 대한 10%, 지분율 30%, 매출 30% 해주세요. 깔끔하게 진행했어요. 그렇게.
이게 더 심플하지 않습니까, 대표님들? 사업은 복잡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심플한 것 같아요. ITN 만드는 사람은 ITN에 대한 진정성을 높이고, 마케팅하는 사람은 기업 브랜드 높이면서 계속 시장 늘려가면 틈새 시장 공략하면 되는 것 같아요. 서로 간의 약속이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놓고 나중에 계약서 쓰고 돈 문제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 없을 건데, 그냥 그럴 거면 그냥 제가 그냥 죄송하다 그냥 다 물려드릴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녹화라고 해야 되구나. 녹화를 대략 40분 했는데, 조금 술을 한잔 했어요. 기존에는 내가 하던 마케팅을 내 거니까 내가 하듯이 하나로 그냥 좀 많이 떠들었는데, 이거는 솔직히 오늘 제가 처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이거를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 마케팅을 컨설팅을 해준다고 하면은 단계별을 어떻게 할까 라고 2시간 전에 정리를 이렇게 해서, 사이트가 있으니까 경쟁률 이거를 말해야 되겠지, 비전을 이거를 바로 이것만 써놓고 바로 얘기한 거라 많이 버벅거렸어요. 그리고 맨정신을 못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좀 준비가 좀 허접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래도 중요한 거는 사람이란 게 진짜 만나서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못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보는 사람 중에서. 저는 반드시 이걸 통해서 저의 그룹을 만들 겁니다. 함께.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렇게 뭐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뭐 그렇다고 강의를 했던 사람도 아니고요. 강의는 뭐 그래봐야 뭐 한 200명 사람 모아놔서 뭐 마케팅을 이렇게 하는 거다 말 그대로 노하우로 알려주고 바로 현장 투입을 시킬 용도로 그런 강의를 했었지, 뭐 강의가 메인이었던 사람 아니에요. 저는 경영기획이 전공입니다. 그리고 대학은 안 나왔어요. 고졸입니다. 그냥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35때까지 그냥 맨 땅에 헤딩으로 누군가에게 배우지 않고 계속 뭐 국내 시행사 뭐 이런 프로그램도 공부하고 이렇게 걸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어도 1년 매출 50억밖에 못 키웠는데, 제가 법인 가면서 200대 회사 이제 경영기획, 보통 한 달에 광고 예산은 6억 6천에서 8천을 제가 쓰는데, 그걸로 제가 이제 말 그대로 광고 대행이 아니라 우리 기업 예산으로 온라인 제 노하우로 시도를 했잖아요. 성장하는 걸 보면서 저는 어느 정도 약간 자신감이 많이 붙은 상태예요. 그리고 아까 지금 생각났는데, 제가 텔레마케팅 TN 전환을 했잖아요. 이거는 온라인 마케팅으로 하면 안 되고요. 어플로 해야 돼요. 어플로 하면은 DB가 정말 많이 써요. 어떤 어플이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이렇게 교육업에 쓸 텔레마케팅 무시 못합니다. 텔레마케팅 DB 구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요즘 텔레마케팅 DB 돈 주고 못 사요, 대표님들. 돈 주고 못 사서 우리가 어플로 통해서 대략 6만 명 가깝죠? 어플로 통해서 우리가 그 뭐랄까 배너 이렇게 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어플로 하나 따야 돼. 어플 하나 만들어 얼마 안 들어요. 우리가 진짜 그렇게 그 어플이라는 시장을 키워서 어플이 하는 사람들 다운받는 그 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어디 어플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이러면서 명분을 만들고 그에 대한 약간 동의서도 회원 가입 조건에 넣어서 텔레마케팅 하는데 약간 뭐랄까 절대 뭐 이슈가 생기지 않을,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이런 이렇게 텔레마케팅 DB도 뽑을 수 있는 여지도 짜놔야 돼요. 그런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걸 지금 이런 노하우를 말하면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이거는 차라리 제가 저희 쪽에서 어플을 만들어서 저희가 그 채널을 그 어플을 키워서 거기에 대표님들이 필요한 게 뭐 여러 사람들이 오잖아요. 어떤 어플이란 게 이래요. 회원가입할 때 나이, 전화번호 다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개인 신상 정보가 나이대가 이렇게 공유가 돼요. 성별까지. 심지어는 아이가 없는지까지도 뭐 퀴즈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텔레마케팅 DB도 이제는 사지 말고 문제 생기지 않고 회사 내에서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제가 한번 이것도 시도를 연구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분들도 이래 온라인 광고도 하면서 영업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것도 함께 이렇게 고민할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기획을 하고 방향성을 짜는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뭐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현장 실패는 무시 못합니다. 실패를 너무 많이 해봐서 요즘 이상하게 실패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실패를 너무 많이 해봐서 요즘은 조금은 실패한 비례만큼 좀 돌려받고 있어요. 성과라던가 뭐 매출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거를 저는 이제 대표님과 함께 공유하려는 거죠. 감사합니다. 44분을 아무 주제 없이 그냥 나라면은 이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이거는 스크립트로 안 돼요. 항상 마케팅을 할 거면은 내 머릿속에 이걸 그려야 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아이템이 있잖아요. 한번 내기 한번 해보실래요? 만나서 대표님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누구한테 말해보자는 내용을 저한테 말씀해보세요. 그거를 어떻게 온라인으로 제가 해석해서 그 자리에서 말하는지 못하는지. 저는 이게 대표님과 저희들의 첫 번째 만났을 때 역량이 신뢰잖아요. 서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뭐랄까 바둑을 더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녹취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화이팅입니다.